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자, 드루킹 특검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김경수 흠집 내기로만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또 드루킹 댓글 공작 정도가 아니라 이른바 매크로 댓글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해야 특검을 출범시킨 그런 취지에 부응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그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특검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가운데 뭐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본인들 초조한 마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선제압 아니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첫 번째 신문에서 소환했을 때 뭔가 결정타를 먹였어야죠. 그래서 사람을 휘청하게 해놓고 뭐 더 나오면 너 이제 어떻게 될 테니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실직고 해라.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패턴인 건데요, 원래. 그런데 첫날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열 몇 시간을 조사를 하고 결국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틀 동안 무슨 새로운 진실이 얼마나 나왔을 것이라고. 아무런 보강된 준비 없이 또 이틀 있다 부르고 이번엔 또 이제 드루킹까지 불러다 뭐 대질신문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냥 뉴스를 키우는 거죠. 특검에 소환했다 하루 뉴스 나오고, 소환하면 포토라인 쓰는 거 하루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소환한다 또 신문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소환했다 나오고, 이번에 드루킹 대질신문 한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랑 대질신문 하면 같이 있는 놈도 다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특검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것이 결국 좋은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드루킹과 드루킹 특검이 그냥 짬짬이를 해갖고 드루킹 말에 놀아놨거나 혹은 드루킹이랑 같이 짜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폭발하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틀 만에 왜 또 부르는지 이게 일단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다 물어보지 못해서 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또 하루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대질신문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첫날 불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불러다 또 똑같은 얘기나 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지금 뒤로 새는 얘기라도 제대로 된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쉬운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였고요. 끝까지 곁을 지켰던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어제 보니까 이해찬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직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나온 것을 보고 급하게 이해찬 의원이 연락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법적으로 걸릴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마도 그 직원이 50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측근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단지 자기 직원이 500만 원을 받았다 늦게 돌려줬다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도지사직 출마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경수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다면,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야인으로 사라질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런 측근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찾아오고 내가 이걸 도와주겠다 저걸 도와주겠다 하면 내칠 수 없는 것이 선거 캠프하는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예. 내치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는 것인데, 거기서 어떤 불법 부정한 일이 없었던 거죠. 있었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김경수 당시 의원의 선택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뭐 필요하다면 도덕적 책임에 의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거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인이 처벌받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을 짓지 이런 식으로 선거를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단돈 500만 원의 보좌관이 그 500만 원을 늦게 돌려줬다는 이유로도 지사직을 사퇴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김경수 의원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뭐 제가 매일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이해찬 후보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러한 일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후 5시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과정인 건데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 문제는 이것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드루킹과 드루킹 특검이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아있다. 이게 당장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서 좋아라 하고 있겠지만 그 좋아라 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 지금도 매크로 댓글 조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매크로 댓글 조작 세력, 여기는 친자유한국당 세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그 특검에서 할 의지도 없고 할 이도 없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 알아보고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만큼은 절티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특히나 정치 분야 외의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딱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고 매크로라는 말의 뜻을 사람들이 알게 된 이상 이대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매크로를 사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당직자의 증언도 나와 있는 마당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 기대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매크로 댓글 조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눈에 쉽게 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특검을 보게 되면 오로지 드루킹만 그런 짓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은 정치인은 김경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이건 안타깝습니다. 참, 예. 안타깝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작 사건과 관련해 또 소송을 벌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찾아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면 매크로는 쉽게 발견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몇십만 원 주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게 되게 소규모로 작은 공장에서 벌일 수 있는 일이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댓글의 내용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업자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업자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에는 정치권이 여기서 발을 끊어야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 이곳이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돈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매크로 돌리고 댓글 부대를 돌려왔던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국정원에서도 하고 이 맛이 들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 58%로 나왔는데 언론들이 58%라고 표기할 리 없겠죠. 50%대. 마치 50%로 떨어진 듯 하락세를 강조하면서 땅이 꺼진 듯 의미를 강렬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일간 변화를 보면 올라가던 추세가 꺾였던 것이 김경수 지사의 소환, 포토라인에 섰던 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포토라인에 선 모습에 국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동요를 느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또 전 언론을 타면서 그런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이거 뭐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다시 재소환하고 드루킹과 무슨 대질 신문을 하니 어쩌니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이틀에 벌려서 하는 것은 이 전체가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 불순 세력의 음모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루킹 특검이 그런 식으로 쇼를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 알맹이가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경수 지사 불러다가 증거 딱 잡아서 갖다 놓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네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영장 쳐갖고 구속시켜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쇼를 하는 거라서 지금 당장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인기를 잠시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계속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 문제에 드루킹이 얽혀 있고 그럼 민주당 왜 드루킹 특검에 합의를 해줬느냐 뭐 이렇게 논쟁이 번져가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 뭐 이게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점도 저희가 무시하기 어려웠고요. 게다가 김경수 지사가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으니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특검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태도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이대로 돌파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는 점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주당 내 혹은 민주당 지지자 그룹 내에 뭐 진문이 있고 친문이 있고 비문이 있고 반문이 있고, 누구는 비문이고 누구는 친문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또 그래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습니다. 진정한 문재인 지킴이가 누구냐라고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데요. 진정한 문재인 지킴이는 국민이고 국민의 지지율입니다. 사람이 다 몸속에 세균과 병균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들이 바로 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그것이 빈문이든 친문이든 진문이든 반문이든 문재인 대통령과 2017년부터 친했던 2016년부터 친했던 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거 외에는 자기가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을 진문이나 친문이나 비문으로 나눠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나도 원래는 비문이었지만 이제 친문으로 묻어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갈라세우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같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조금 전까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국정 운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던 반문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그런 지지율이 내려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것일까요?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이 사람이 친문 행사를 하는 게 민주당이 전국을 운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끼리 다퉈서 정확하게 세력이 갈리는 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원팀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지지율 안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딴소리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뽑힐 새로운 당대표의 지휘에 따라서 전선을 자유한국당과 치고 전선을 적폐와 치고 이 싸움을 다 이겨 나가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속에선 우리 편 중에서 누가 화를 잘 쏘고 안 쏘고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 우리 편의 단결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잘해야 하고 정부도 잘하는 가운데서 지지를 회복하는 것.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호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의 생각의 차이를 못 참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참, 아니 그래 놓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답이 없어요. 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하튼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어쨌건 내려가는 추세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는 일은 정부도 해야 하고 당도 해야 하지만 우리 권리당원들도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막아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이 달라지고 있다. 나아가 정치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겨줘야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모두가 원팀이 돼서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너도 나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전도사 역할도 하고 또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